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브랜드 파트너 헌팅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브랜드 파트너를 찾는 것은 아마도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많은 감정이 소모되는 일이며, 또한 올바른 브랜드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균형 있는 나의 바이너리 트리라인을 완성하는 것은 유사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브랜드 파트너를 찾아 비즈니스의 동반자로서 유사나라는 거대한 사업과 목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유사나 비즈니스의 구조는 결국 나의 비즈니스 B1, B2, B3 트리 구조 하부에 있는 파트너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에 세일스 포인트가 누적되므로 내가 보상 커미션을 받게 되는 간단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브랜드 파트너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한 등록입니다. 그 사람의 사업성과 능력에 관련 없이 일단 유사나 제품의 품질, 특별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지인의 필요성에 따라 구매할 의사를 보이면 구매자로 등록시켰다가, 그 이후에 등록시킨 지인의 지속적 구매력에 따라 개인 구매자 PC로 남을 수도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일단 등록된 시작하는 브랜드 파트너 A씨는 주변에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가 찾아지고 등록되는 횟수는 대부분 느려지고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리소스 번아웃입니다. 이제 지인이라는 미천이 떨어진 것이죠. 여기서 A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웃을 포함 학교 동창 등 주변에 조금 더 먼 인맥으로 눈을 돌리든지, 아니면 이미 오른쪽 왼쪽 밑에 형성된 브랜드 파트너를 찾아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하지만 내가 완성해왔던 트리라인에 있는 브랜드 파트너들은 그저 유사나라는 제품의 신뢰를 가지고 본인의 건강 필요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의 의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중간에 몇몇의 사업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주변에 소개를 잘 시켜주는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성공한 유사나 사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나는 운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트리라인은 점점 비대칭화돼가고 불균형을 이루는 전형적인 외발 형태의 트리 구조가 완성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도 유사나 외발 클럽의 회원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 나가시면 곧 외발 클럽의 골드,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승급되십니다. 물론 커미션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안주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양쪽 라인의 불일치로 인해서 받지 못하신 포인트는 다음 기간으로 이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미 만난 지인들이 잘못된 파트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반드시 원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의 진정한 브랜드 파트너가 되려면 얼마나 유사나의 이념을 알고 제품을 알며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교육과 비즈니스의 방식 그리고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나갈 수 있는가이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 때문에 유사나 제품 구매를 시작했던 나의 지인들이 PC에서 브랜드 파트너로 전향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우며 완벽한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브랜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새싹, 새로운 PC를 찾는 좋은 방법을 제가 발견한 곳은 한국 유사나 공식 가이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미 이 정보를 받았으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가이드는 A4지 2페이지로 끝납니다. 제목은 유사나 비즈니스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현실 점검 노하우입니다.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명단 작성으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건강을 위해, 기회를 위해 함께 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함께할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1단계는 카테고리별로 리스트를 나누는 겁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제품 매니아, 잠재 파트너 등으로 분류를 나누어 보세요. 2단계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분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개선이 필요한 분,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은 분,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를 원하는 분, 탄력 잃은 피부가 고민인 분. 3단계는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분,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분, 나만의 직업을 갖고 싶은 분,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분. 마지막은 함께 일해보고 싶은 분을 떠올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는 분,
긍정 에너지가 가득한 분, 나와 가치관이 맞는 분을 떠올려 보시고 명단을 작성해 보세요.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면 현재 상태를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삶에서 보이는 단서입니다. 상대방의 니즈는 말보다 먼저 삶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하루, 표정, 루틴 등 라이프 스타일에서 보이는 단서들을 먼저 읽어보세요. 상대방이 카페인, 당류, 에너지 음료의 잦은 섭취, 건강기능식품 혹은 약의 섭취, 칙칙한 피부톤, 그리고 피부 트러블로 고민한다면 건강에 니즈가 있을 겁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에 부담이 없는 편인지, 소수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인지, 아니면 주변 챙기는 것을 즐기는 편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관계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늘 바쁘고 여유가 없는지, 할인액, 중고거래 앱 사용률이 높고 소비에 민감한 반응인지에 따라 경제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은퇴 혹은 자녀 독립 후 자녀, 가족, 타인을 위한 일로만 하루가 구성되어 있다면 새로운 자아 실현이 필요한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표현의 신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 자주 언급되는 감정, 무심코 흘린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지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표현을 자주 하지는 않는지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운동해야 하는데 식의 반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표현을 한다거나 본인, 가족 등 주변의 병원 방문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상대방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및 필요를 인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월 고정 지출, 학원비, 대출 등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거나 아이들 크면 돈 더 많이 들겠죠? 와 같은 미래에 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추가 수입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뭔가 하고 싶다는 표현 혹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없다는 언급을 하거나 자녀 독립 후 허전함을 말는 분들은 제2의 일생을 통한 자아 실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예전에 모임을 운영했었다는 언급을 하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알려준다는 표현 또는 사람 만나는 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이야기 혹은 같이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언급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유산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 및 비즈니스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니즈를 파악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말한 주제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곧이어 상대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가족이 가장 마음에 남는 지점이시죠? 결국 요즘은 외로움 때문에 이런 생각도 많아지신 거네요. 관계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라벨링이 상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 공감을 형성합니다. 흐름 연결입니다. 맞춤 제안 전에 타이밍 먼저 짚기입니다. 이게 지금 딱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공감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작해 보시면 딱 맞을 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나누게 된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이렇게 흐름을 이끌어 갑니다. 다음은 행동 제안입니다. 유산화의 기회를 제안해 보세요. 지금 당장 뭔가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부담 없이 가능성을 엽니다. 이 유산화 비즈니스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현실 점검 노하우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나누고 명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쓰고 정리할 때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해져야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스폰서와 의논하여 같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PC를 만들어갈 수 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PC들 중에는 브랜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원석이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살펴보았던 현실 점검 노하우는 PC를 만들 뿐 아니라 PC에서 브랜드 파트너를 만드는 데에도 좋은 전략 지침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혹은 자주 여러분의 PC들로부터 유산하는 제품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유산화를 통해 효과도 보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유산화의 가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저나
무료나 다른 유사나 파트너들은 돈을 주고 유사나를 사 먹지 않습니다. 브랜드 파트너가 되어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면 현재 먹는 제품들의 비용이 커버됩니다. 무료나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입니다. 그때 어떻게 브랜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유사나의 바이너리 구조와 보상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등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제가 아는 아주 똑똑한 리더 중 한 분은 지금 유사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을 통해 PC 고객들을 브랜드 파트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단계에서 페이스세터가 되는 과정과 마감일까지 꼼꼼히 개별 칼렌더도 만들어 가면서요. 그리고 이 행위는 본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프로모션을 통해서 수십 불에서 수백 불의 이득을 챙겨주는 좋은 스폰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저는 이 사람은 몇 년 안에 반드시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PC에서 브랜드 파트너로 전환되었을 때 커미션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면 사람의 심리는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게 되고 관련하여 더 많은 질문을 해올 것입니다. 진정한 네트워크가 완성되며 하나의 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물론 모든 PC가 다 브랜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브랜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선수는 없다. 나쁜 코치가 있을 뿐이다. 리더이자 스폰서인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좋은 코치이자 스폰서인지, 스폰서로서 교육과 네트워크 등 서포트를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PC들에게 부족한 스킬은 스폰서 혹은 팀 멤버들이 같이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네트워크 비즈니스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PC를 브랜드 파트너로 전향할,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복제할 본인의 시스템과 패키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당신은 진정한 웨발클럽의 회원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에게 물으십시오. 이미 성공한 당신의 리더는 분명히 그 시스템과 패키지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리더 역시 웨발클럽의 회원이시라면 이 강의가 끝난 후 각자의 리더 스폰서님과 두 손을 맞잡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사나 비즈니스의 브랜드 파트너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트너라는 말보다는 복제라는 개념이 더 맞다고 봅니다. 나를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에게 복제를 하는 개념이 저에게는 브랜드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브랜드 파트너를 찾을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과연 이 사람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브랜드 파트너를 찾는 기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 사실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어떻게 타인이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복제가 된다는 말은 유전자적 의미가 아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유사나의 숭고한 설립 이념과 비즈니스를 넘어선 의미 있는 미션에 동참하며 유사나 제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와 기존의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균형 있는 양쪽의 라인을 완성해 나가는 의미일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꽃은 세일즈이며 세일즈의 꽃은 수금 혹은 입금입니다. 세일즈가 없으면 비즈니스도 없으며, 세일즈를 하려면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리드를 통해서 고객과 통화를 하거나, 그것도 없으면 새로운 고객을 찾아 콜드콜링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고객을 찾는 가장 터프한 힘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벤처 회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콜드콜링 및 도어투도어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사의 디렉터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가장 자랑스러우며 빛나는 세일즈는 삼성의 LG 전화기를 팔았을 때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쟁사의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특히 전화기 앞면에 떡하니 LG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성 직원들이 매일 책상에 앉아서 본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약은 텔스트라의 번들 패키지로 LG 제품이 들어가는 계약이었습니다. 사실 LG가 아닌 삼성이나 파나소닉 등 다른 제품들이 있었지만 저희 회사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매니저는 저와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이미 라포, 믿음,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가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경쟁사 물건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로고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매니저가 저에게 한 말은 거절과 동시에 또한 저에게 힌트를 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LG 로고가 있는 자리에 납품하는 전화기, 색깔과 개통색으로 어우러지는 존재하지 않는 플라스틱 질감이 나는 텔스트라 스티커를 특별 제작해서 각 전화기마다 붙여서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더 이상 LG 로고는 보이지 않았지요. 이 세일즈에서 주는 교훈은 커스터머의 거절 속에서 힌트를 찾고 그것을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의 의지였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경쟁사인 LG 전화기를 꼭 쓰게 만들고 싶다는 약간은 장난스러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브레인스토밍이었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거절했을 때 스티커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제품, 삼성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 친구 회사를 통한 납품 등 정말 많은 생각에 잠을 설치며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먹고 누워있는 저에게 3살짜리 딸이 제 팔에 꽃무늬 스티커를 턱 붙여주는 데서 영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비즈니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당시 8만 불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비즈니스 관련하여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비즈니스를 위하여, 판매를 위하여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스로에게 제안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 생각을 노트에 하루에 하나씩 1년 동안 적고 매일매일 적용해 나간다면 1년 뒤 여러분은 스스로 골드, 다이아몬드 혹은 멀티플 스타 디렉터가 되어 있는 기적의 순간을 체험하실 겁니다. 유사나에서 평균적으로 골드 다이렉터가 되는 데는 6개월에서 18개월, 루비 다이렉터가 되는 데는 1년 반에서 3년, 다이아몬드 다이렉터까지 되는 데는 평균 3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균적인 통계만 우리가 따라갈 때도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 대기업 임원보다 우리는 더 일찍 파이낸셜 프리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버에서 멈추거나 포기합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레버리지의 탄력을 받으면서 복리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반드시 남들과는 다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략이 있어야 우리는 실버 이상의 임계점을 넘어 마침내 상위 그룹에 진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역량에 따라 수년을 당겨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길과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떤 비즈니스를 막론하고 세일즈맨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무장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일즈 카테고리에 Psychology of Sales라는 파트가 있다는 것은 멘탈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세일즈에 있어서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는 사실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비즈니스 오피스 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맨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합니다. 9시 출근이지만 그래도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15분 일찍 출근합니다. 출근 후 직장 동료를 만나 어제 저녁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러 나갑니다. 9시 20분, 40분이 지납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다른 동료들과 인사를 하는 동안 10시가 되고 이메일 확인하고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고객과 통화를 합니다. 한두 통의 전화를 하고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고 다른 인터넷 검색 및 본인의 소셜 계정도 살펴보고 나면 11시 반이 넘습니다. 자, 이제 점심 메뉴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뭘 먹을까? 동료들과 10분,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요즘엔 줄도 정말 깁니다. 코로나는 정말 역사가 되었나 봅니다. 어제와는 다른 메뉴와 동료들과의 대화로 즐겁게 식사를 하다 보면 1시가 다 되어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고 회사에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하며 오후 근무에 들어갈 워밍업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에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고객의 소화 시간을 배려하며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고 인터넷을 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 계정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시간이 거의 2시입니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제 고객들과 전화를 할 시간입니다. 몇몇 고객들과 통화를 합니다. 몇 통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3시 3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전화를 더 돌려보지만 중요한 고객들은 이미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거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벌써 4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나도 퇴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미 4시가 넘어서 우리 회사나 고객들도 아무도 4시 이후까지 회사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4시 40분, 집을 포함한 여기저기에 문자를 하며 퇴근 준비를 합니다. 4시 50분, 드디어 퇴근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직장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실제 업무 시간은 총 8시간 중 고작 2시간 30분입니다. 실제 통계입니다.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실제 일 이외에 커피를 마시고 다른 일을 하면서 실제 업무를 계속 딜레이하는 이유는 세일즈 콜을 했을 때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자동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고 세일즈는 전화기 앞에 앉아 있다가 연결 신호가 울렸을 때 전화기를 들면 고객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고객과 준비된 스크립트 대본으로 대화를 하며 세일즈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자동 전화 시스템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6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보입니다. 세일즈의 두려움을 무시하고 기계가 강제적으로 전화를 연결하면서 그 두려움의 단계를 건너뛰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며 거절이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세일즈맨들이 언제 가장 많이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공적인 세일즈를 마친 직후입니다. 방금 전 손님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방금 이루어낸 성공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이 세일즈맨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세일즈가 매일매일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려움을 건너뛰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PC를 만들고 PC를 브랜드 파트너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직접 브랜드 파트너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브랜드 파트너로 전환하고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제품 구매 및 또 다른 많은 PC를 찾아낼 수 있는 사업자를 만나는 방법이 B2C라면 저는 이미 본인의 샵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의 사업장을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이 직접 브랜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B2B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B2B 세일즈 방식은 전통적인 물건 판매 방식과 동일하며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매 방식과 보상 방식입니다. 유사나의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유사나의 보상 정책이 가져다줄 복리식 보상과 레버리지를 통한 일반적인 물건 판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사나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업자들이 브랜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B2B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전략과 세일즈 스킬이 필요합니다. 먼저 검색이나 혹은 이 역시도 아는 사람의 지인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산화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들의 카테고리에는 기존의 스킨케어 샵이나 피트니스 센터, 개인 사업자로서 샵을 가지고 프로틴 파우더를 판매하는 전문 샵, 병원이나 스포츠 센터, 에너지바 혹은 에너지 드링크를 취급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일즈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PC를 만드는 방법에 약간의 스킬을 더한 것 뿐이며 더도 덜도 아닌 결국 세일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레이닝을 통하여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형식의 비즈니스 브랜드 파트너를 통한 보상은 매우 크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신뢰를 주어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도의 테크닉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10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걸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떨고 있는 상대방에게 10초 안에 평화를 되돌려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20초 안에 인트로를 완성해야 합니다. 나에게 30초를 준 사람은 다시 1, 2분 정도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1, 2분 동안 우리는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 1분 30초 동안 대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오프닝이며 고객은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법 같은 1분 30초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올바른 단어 선택 혹은 말하는 순서 등을 떠올리는데 이런 것들은 성공적인 1분 30초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호주 친구들과 한창 세일즈에 미쳐 있었을 때 일을 마치고 펍에서 술을 마시며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We are not hunters, but actors. 다른 사람이 이전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많은 세일즈맨들이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상대방의 캐릭터에 따라 자유롭게 나의 톤도 색깔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여유 없이 자기 자신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거지를 만나면 거지처럼, 왕을 만나면 왕족처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인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자와도 이야기해야 하고 집시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의 사람들,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톤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똑같이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외모를 살피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시계를 찾는지, 어떤 가방과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향수를 뿌렸는지 오감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스캔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나의 색깔을 그 사람에게 맞는 색깔로 바꾸고 그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캐릭터로 나 자신을 바꾸어 헌팅이 아닌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이 호주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우리를 호주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놀랍게도 피부색이나 영어 수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토네이션, 악센트, 제스처입니다. 이것이 같으면 대부분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다는 잠재적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막혀있던 원의 한쪽을 열어 우리를 그 안에 들여보내줍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한 세일즈가 상대적으로 쉽고 성공적인 세일즈로 마무리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 때문입니다. 이미 같은 원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내가 PC를 만나든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를 만나든 B2B를 만나든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끊임없이 상상해야 합니다. 그 상황의 장소와 소음,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머릿속에서 필름을 돌리고 그 안에서 액터가 되어 NG컷을 수십 번 받으면서 연기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현실 세계의 클로징 테이블에 앉아 성공적으로 세일즈를 마무리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일즈는 대략 이런 구조로 완성됩니다. 오프닝 세일즈, 팔로우업, 클로징 세일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오프닝 세일즈는 100% 합니다. 팔로우업은 약 50% 정도의 사람들만 합니다. 나머지 50%는 어디 갔냐고요? 이 중 20%는 이 커스터머는 안 될 거야 라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미 세일즈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팔로우업을 했으나 너무 늦었습니다. 최초 12시간 이내 그리고 이틀, 5일의 기본적인 3번의 팔로우업을 하지 않고 1, 2주를 기다려줍니다. 2주 뒤에 전화했을 때는 이미 고객은 완전히 다시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클로징을 할 50% 정도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클로징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 기술과 감정이 조합된 오케스트라의 피날레처럼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물건을 사려면 손님이 반드시 물건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물건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강요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고 크든 작든 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보여왔던 증상이라 그냥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나는 건강하다고 보충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당신이 항상 느껴왔던 피곤감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초기 증상으로 혈당 스파이크 혹은 코르티솔 불균형으로 인해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정신이 맑아지는 역전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며 방치하면 체지방 증가, 지방간, 제2형 당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지금까지 항상 느껴왔던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은 단순한 집안 내력이 아니라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 자체가 떨어진 상태이며 방치하면 근육 경련, 불안, 우울감, 면역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계속 피곤함을 느낀다면 어쩌면 만성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손님이 위험성을 인지하게 해야 하며 복잡한 제품이 아닌 간단한 제품으로 시작하게 하고 이후 중간 체크를 통해 다른 제품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손님이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주머니의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많이 사용하는 세일즈 방법입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건강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주 짧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손님이 남편에게 물어볼게요, 와이프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거부가 아니라 내가 손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B2B의 경우에는 유사나 제품이 가져다줄 비즈니스적 이윤과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하여 인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유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Today's Only Close입니다. 손님에게 오늘 사인하고 가입해야 할 이유를 확신시켜야 합니다. 지금 프로모션 기간인데 곧 끝납니다. 213불짜리 헬스팩을 2개 구매하시면 혈관과 항산화에 좋은 프로플라바놀 87불짜리 제품을 새로운 파트너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재고 소진 시까지라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어제도 시드니에서만 600개 이상 나갔고 스톡 확인해 보니 오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2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총 174불 상당을 무료로 받으시는 거니까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시입니다. 손님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손님에게 혈관 개선제로 바이오메가도 좋고 코큐논도 좋고 플라바놀도 좋고 아 맞다 서큘레이트도 좋은데 이렇게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맞춤형 제안을 한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은 오히려 세일즈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격도 다르고 세일즈 포인트도 다르고 프로모션 적용 여부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렇게 물건을 늘어놓고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는 당신의 모습에 손님의 신뢰는 점점 떨어져 갑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 제품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매자는 당신의 전문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제품도 사람 몸에서는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기본 제품으로 시작하면서 컨설팅을 이어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목적은 사인이며 세일즈의 마무리입니다. 정교하고 세련되게 준비된 오케스트라의 피날레를 스스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사용하는 세일즈 기술 중 하나가 벤 프랭클린 디시전 메이킹 메서드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A4 용지 한 장을 꺼내놓고 정중앙에 선을 하나 그은 다음 좌측에는 유산화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 오른쪽에는 유산화를 시작할 이유, 혹은 좌측에는 유산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나의 건강에 생길 수 있는 일, 오른쪽에는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나의 건강에 생길 수 있는 변화를 1번부터 5번까지 손님과 함께 적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 역시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며 동시에 손님이 가지고 있던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숨겨진 이유를 드러내게 됩니다. 세일즈의 일 중 하나는 손님이 숨기고 있는 구매 혹은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세일즈 클로징 기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보적 질문입니다. 손님이 결정의 5부 능선을 넘어왔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품은 딜리버리로 받으시겠어요? 배송비는 11불입니다. 아니면 유사나 오피스에서 픽업하시면 무료입니다. 딜리버리 주소는 어디로 해드릴까요? 손님이 생각하거나 망설일 때 역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구매 이후의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오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시그널링입니다. 손님이 결정을 했을 때 나오는 시그널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갑자기 말을 빨리 한다거나 제품의 디테일을 물어본다거나 혹은 이 제품이 간에도 좋은 거죠? 같은 질문을 한다면 이미 손님은 구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손님이 구매 결정을 했다면 클로징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착한 양의 탈을 벗고 한 칼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안 하실 이유가 없네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시네요. 정말 스마트한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매자에게 펜을 건넵니다. 사인하시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 침묵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언의 압박입니다. 양 같던 사람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진중한 눈빛으로 사인을 권하면 손님은 굉장한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압박은 우리가 클로징을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절대 먼저 입을 열면 안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집니다. 오랜 침묵 끝에 손님은 펜을 듭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혹은 컴퓨터를 꺼내 유사나 사이트에서 등록을 마무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일즈를 클로즈 하셨습니다. 많은 세일즈들이 세일즈를 클로즈한 후 목표 달성의 행복에 취해 친구와 술 마시러 가거나 혹은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들어갑니다. 상위 세일즈는 반대로 다시 필드로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이 나는 조금 전 계약을 하기 1시간 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이제 없고 자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필드에 나가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또 다른 세일즈를 클로즈하거나 내일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종종 세일즈들이 일주일에 갑자기 2~3배의 세일즈를 몰아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Right after another sales done 이라고 하죠. 자,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수면에 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침 30분 전 생각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나의 내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어떤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지, 건강한 균형 있는 바이너리 클럽인지 아니면 외발 클럽인지, 나는 나만의 복제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헌터인지 액터인지, 나는 오프닝, 팔로워, 클로징 세일즈 중 어느 부분에 강하고 어느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내가 연락하고 싶은 지인 3명의 명단 매일 아침 작성하십시오.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스폰서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니즈를 먼저 읽고 말이 아닌 삶에서, 표정에서, 반복되는 한마디에서 신호를 찾으세요. 원석은 이미 당신의 트리라인 안에 있습니다. 브랜드 파트너로 전향할 수 있는 PC를 찾고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두려움을 건너뛰어 자신의 한계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하나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노트에 적고 실천해 보세요. 1년 뒤 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상황의 장소와 소음, 대화, 모든 것을 만들어 머릿속에서 필름을 돌리고 그 안에서 액터가 되어서 NG컷을 수십 번 받으면서 연기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현실 세계의 클로징 테이블에 앉아 성공적으로 세일즈를 마무리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사냥꾼이 아닌 연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유산아랩에 문의하세요.